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직업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직업 같으면은 현대 세상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만날 때도 상대편이 직업이 뭔지 따지게 되고, 또 직업이 좋아야 수입도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 자체가 삶의 질일 수도 있겠고, 직업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품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이 직업이 현대 생활에서는 그 사람을 정하는 그런 척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느 분이나 다 직업은 가지고 있죠.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직업에 만족하지 못해 가지고 직업을 자주 변동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꾸준하게 한 직종에 만족하면서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입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직업을 정할 때는 자신의 그 사회 특성에 맞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본인도 만족도가 높고, 또 직업의 이동 변동도 적을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직업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어야 좀 전문성도 있고,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더불어 수입이나 생활도 안정되겠죠. 자기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직업의 이동 변동도 많을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직업을 새로 정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은, 젊으신 분들은 자신의 그 사주적 특성에 맞게끔 직업을 조금 잘 선택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간입니다. 일간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직업을 어떻게 정하는 게 옳은지, 물론 일간 하나만 가지고 직업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자신의 그 중심 기운인 이 일간의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간 주변의 그 음양 오행의 그 조화나 불급, 아니면 합이나 충, 형, 이런 그 요건에 따라 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일본의 기본 성향을 가장 먼저 직업적인 면에서 좀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간목입니다. 그죠? 비단 그 간목뿐이 아니고 이 목오행 같은 경우에는 사주 팔자 오행 중에서는 그 유일한 생명체가 이 목오행입니다. 사주에서는 이 목오행을 중심으로 목오행을 어떻게 기르고 키우고 그 목을 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학문이 이 사주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목오행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나무다 보니까 나무나 풀 같은 이런 초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내년도 기약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기본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꽃은 식상이고 열매는 재성입니다. 식상과 재성을 향하는 그런 기운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일간이 그 식상과 재성을 향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업가 기질도 강하고, 이 간목 같은 경우에는 또 리더의 기질이 강하고, 또 그 자존심도 강하고, 또 키가 좀 센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는 크게 만족을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고행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가적 그런 기질을 좀 가지는 그런 일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 이 간목 같은 경우에는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격가지가 없는 그런 큰 나무라고 그랬죠. 당연히 그 세상이 눈알에 보이니까 리더의 기질이 강해가지고 감투에도 좀 관심 있는 그런 성향도 좀 가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오행 한번 살펴보죠. 자, 병화네요, 그죠? 자, 병화입니다. 이 화오행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나 직장 아니면 넓은 대지에다가 자신을 태워가지고 온기나 열기를 발산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봉사 정신도 강하고 또 희생 정신도 좀 강한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런 그 화오행 같은 경우에는 그 봉사 활동이나 자선 단체 이런 쪽에 관심도 많겠고, 또 이 화오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언변이 유창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화술을 이용한 강사나 연예계 같은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은 그런 일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오행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이 토오행인데, 그죠? 이 토오행은 기본적으로 흙이죠, 그죠? 무토 같으면은 뭐 태산이나 사막 같은 큰 땅을 말하고, 요런 기토 같은 경우에는 화단이나 정원, 논밭 같은 뭐 작은 땅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토 같은 경우에는 물기도 적당히 있어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는 자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토오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의무가 나무나 풀이 자라도록 토양을 공급하는 자 그런 역할이 이 기토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토한테 이런 나무나 화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관성이죠. 보시면은 기토한테 이렇게 간목을 이렇게 넣으면 어떻습니까? 관성이잖아요. 그죠? 나무가 관성이죠. 그죠? 기토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오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성을 기다리는 자 그런 오행이다 보니까 뭐 장사나 뭐 사업 같은 이런 것보다는 공직이나 대기업 같은 이런 좀 안정적이고 이 관성 같은 경우에는 규율이나 규칙, 명예, 울타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 은인도 명예도 좀 주어지는 직장을 좀 더 선호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모양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여기는 경금이네, 그죠? 이 경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위나 무쇠 같은 뭐 재련 가공되지 않는 원석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금은 또 어떻습니까? 신금이 있으면은 신금은 이렇게 경금으로부터 재련 가공된 보석이나 연장 같은 걸 신금이라고 그러죠. 경금 같은 경우에는 원석이다 보니까 불에 의해 가지고 재련 가공되어 가지고 뭐 사람한테 유용한 뭐 보석이나 연장으로 만들어져야만이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련 가공된 보석이라고 그랬죠, 그죠? 재련 가공된 그런 보석이 뭐 밤이나 달빛에는 큰 빛을 못 보죠, 그죠? 반드시 그 태양 아래에서만이 자신의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연장이라도 마찬가지죠. 밤에 사용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지만은 낮에 사용을 해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금은 태양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관성이죠, 그죠? 이렇게 정관에 속합니다. 이렇게 그 신금이나 경금 같은 경우에는 군인, 경찰, 검찰 같은 강한 직업 군인이나 아니면 그 의료계통 이런 쪽이나 또 이렇게 정관이 오는 이런 경우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겠죠. 이렇듯이 그 공직에 상당히 관심이 많겠고 이렇게 공직에 가지 못하면은 이 금은 또 뭐 합니까? 금생수 수생목으로 물을 생성해 가지고 나무를 키우죠. 금생수 수생목으로 물을 생성해 가지고 나무를 키우는 이런 역할이니까 공직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뭐 사업가적 그런 기질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수호행이네, 그죠? 이 임수 같은 경우에는 그 강물이나 호수 같은 막 큰 그 물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흘러가는 물을 임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수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그 제방을 쌓아가지고 그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여져야 하고 또 나무를 기르는 그런 역할도 이 임수가 하는 역할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죠, 그죠? 보시면 이렇게 제방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모여서 강물이 되는 거지. 이 제방이 없으면 다 흐트러져 버리죠, 그죠? 물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그 제방이 있어야만이 강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제방은 뭡니까? 토오행이죠, 그죠? 토오행을 넣어서 보시면은 이 무토를 이렇게 넣어서 보시면은 관성이죠, 그죠? 역시 그 공직에 관심이 많은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임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무를 키워야 된다고 그랬죠. 나무는 뭡니까? 이렇게 넣어서 보시면은 식신이죠, 그죠? 사업가적인 그런 기질도 있겠다. 결국 임수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공직이나 뭐 사업가적인 자영업도 가능한 그런 직종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태어난 계절에 따른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끝내기로 하죠. 자, 먼저 간목일간입니다. 간목이 만약에 이렇게 해월에 태어났으면은 자신은 양목이니까 상당히 양적인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타고난 계절이 해월이니까 해월은 겨울의 시작이죠. 상당히 움츠려드는 그런 기운이죠.
자신은 상당히 양적인 그런 성향을 지녔지만은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좀 음적이다 보니까 주변을 좀 의식하고 주변에 대한 눈치도 좀 살핀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 양적인 그런 성향과 이런 음적인 성향을 조금 중화한 그런 직종들이 조금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병화 한번 살펴볼까요? 병화가 5월에 태어났습니다. 양중의 양인 태양인 이 병화가 자기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양적인 기운이 강하겠습니까? 이렇게 양적인 기운이 강한 이런 병화한테 어린도 통제나 규율 규칙이 있는 조직 생활에는 상당히 적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양적인 성향이 강한 이런 병화한테는 뭐 일정한 공간이나 울타리 제도에 안주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발산할 수 있는 영업직 같은 그 외부 활동이 좀 많은 이런 직종이나 아니면 연예계 같은 이런 직종도 적성에 맞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음 그 개수일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개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음적인 그런 기운이죠. 상당히 음적인 기운인데 타고난 계절도 축월입니다. 이 축월이 해자축 석달이 겨울인데 월상으로는 계절이 끝나가는 그런 월이지만은 실상은 그 소환 대안이 다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추운 달입니다. 그런 환경에 태어난 개수일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음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그 개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정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한테는 월주가 성장기죠. 그죠? 성장기 때 배우고 익힌 학문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조금 사무직 같은 뭐 생산관리나 회계사, 뭐 세무사 같은 이런 직종들이 뭐 적성에 맞겠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개수일간이라도 이렇게 축월이 아니고 만약에 뭐 4월이나 5월에 태어난 그런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상당히 음적인 그런 성향이지만은 타고난 환경이 이렇게 양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성은 이렇게 그 음적인 그런 성향이지만은 환경이 좀 양적인 성향이라 가지고 밝은 성정에 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면모도 나타나 가지고 본성과 이런 환경이 좀 조화되도록 외향적인 그런 직종과 그 좀 정적인 내향적인 직종을 조금 가미해 가지고 직업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직업 부분은 이 한 가지만 갖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격국도 살펴봐야 되고 용신도 살펴봐야 되고 쭉쭉 여러 번 아마 하게 될 건데 이 직업 부분이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직업이 해결되면은 배우자 문제도 바로 이 직업에서 다 해결되죠. 이 직업이 해결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해결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에 따라서 어떤 성향의 직업이 어울리는지 그런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